여기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이곳은 핀란드입니다. 북위 61도 14분, 동경 21도 28분. 이렇게 평화스러워 보이는 곳에 동굴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 동굴의 입구 사진을 가져왔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마치 얼마 전 영화 터널에서 나왔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안에서 뭘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들어가 볼까요? 터널에선 아직 작업이 한창이에요. 벙커 아닌가요? 광산 터널인가요? 이곳은요, 여러분 아직 사진만으로는 평가하실 수 없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곳에 인류가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곳은요, 철저하게 그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직 건설 중이에요. 즉, 그 말은 인부들이 이곳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긴 2004년부터 건설을 시작했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요? 글쎄요, 핀란드의 이 시공을 맡은 그 사람들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하 안반 조사 시설로 소개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시설의 완공 예정이 2100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앞으로도 84년이나 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건물을 거의 80년 이상을 짓는 거예요? 2004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거의 100년인데요. 그렇다면 이 장소는 도대체 왜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불리는 곳이냐면요, 온칼로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온칼로는 인류가 만들어낸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원자력 발전, 원자력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인생에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반드시 방사능 폐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아시다시피 이 폐기물이 인간에게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체르노빌 사건에서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폐기물이 혹시나 잘못 누출됐을 경우에는 인류 전체의 멸망까지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하고 핵 폐기물을 연구하던 과학자들, 그리고 각 국가들이 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핵 폐기물을 우리가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안전하게 처분할 것이냐를 논의를 했죠. 그게 사실 에너지를 지금 만드는 것만큼 굉장히 큰 과제예요. 자, 그래서 많은 이제 해결 방안들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점점 그 우주 항공 기술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쵸? 우주 항공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인간도 달에 가고 또 화성에도 가고, 그런데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폐기물을 드넓은 우주에다가 로켓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그냥 날려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쓰레기 매립을 어디다 해요? 어디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막 같은 데다 넣고 그냥 이렇게 땅으로 덮어버리는 데도 있고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인류가 생각해낸 방법은 우주에다가 이걸 버리는 거죠. 그냥 우주에다 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로켓을 딱 띄워가지고 여기다 핵 폐기물을 잔뜩 실어서 우주에 보내. 그런데 그게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셨어요? 단 한 번이라도 이게 실패하게 되면 방사능 폐기물들이 대기를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지구에서 터지게 되면 폭죽처럼 지구 전체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대재앙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거고, 이게 만약에 바다에 떨어지면 흘러서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데미지가 가겠죠. 그래서 이건 이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할 수가 없어요. 인류 멸망이야. 게다가 물론 이건 이론이지만요, 그 우주 팽창론, 수축론, 이거에 의하면 방사능 물체가 또 언제 지구로 돌고 돌아서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물론 영향을 준다 해도 이건 수만 년, 수억 년 이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자고 핵 폐기물을 그냥 우주로 버린다는 거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는 괜찮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그럼 핵 폐기물들, 여러분 제가 핵 폐기물들을 보통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런 사진을 볼 이제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핵 폐기물들이 계속 배출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통에 담아서 누출되지 않도록 통에 담아서 바다 깊은 곳에다가 바다 밑에다 터널도 뚫어놓는데 바다 깊은 곳에다가 넣어놓으면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대요. 하지만 그건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도대체 전 세계에 이 핵 폐기물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데요? 적어도 25만 톤이 있대요. 그러면 25만 톤은 좀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요. 이 핵 폐기물이 이렇게 사람 몸에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지속되는데요? 10만 년이요. 답 없죠. 살짝 생각해 볼게요. 방사능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저희가 좀 볼게요. 그 중에 혹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요오드 반감기라는 말 아세요? 이게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오드 반감기는 8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스트루툼이라는 물질, 이거 이름이 좀 확실하지 않아요? 스트루툼이라는 물질은 28년이 걸린대요.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 안에 세슘이라는 성분은 30년이 걸려요. 그래,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주요 물질인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자그마치 24,000년이 걸려요. 근데 이건 반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루토늄 그리고 이 방사능 폐기물의 어떤 위험성이 사라지는 기간을 과학자들은 10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위험한 폐기물들은 다 보통 어디에 보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내에 보관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발전소 자체,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그 에너지를 내는데 효율적이지만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불안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소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잘 구조가 돼서 만들어지고 있죠. 왜냐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미리 차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고 효율적이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과학자들도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가정하에 자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대요. 많은 부분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계속돼야 돼요. 그 얘기인즉슨 폐기물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폐기물의 모든 양을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보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게 너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앞에 이 미래를 우리가 예측했을 때. 분명히 이게 언젠간 포화 상태가 난다고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지진 났었죠. 경주랑 울산 지역에서. 근데 그때 뉴스에서 떠들었죠. 울산 지역에 뭐 있어요? 발전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게 지어놨다고 했는데 지진, 쓰나미, 전쟁으로 폭발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 시설의 집안이 불안정하게 되면 어떡하는 거죠? 우린 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게 방사능 이제 물질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 지역만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쿠시마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그 외의 국가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방사능 폐기물 보관 시설들이 10만 년 이상 이런 위협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과학기술이 이제부터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300년 후에 더 발전해서 플루토늄의 반감기가 24,000년에서 확 1000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과학기술에서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이곳 온칼로예요. 핀란드. 자, 여기는요.
이 지역은요. 제가 아까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핀란드에 있어요. 이곳에서는요. 지난 18억 년 동안 굉장히 지층이 안정적이었대요. 이건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18억 년 동안의 이 지층이 한 번의 지진이나 뭐 어떠한 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관을 해도 자연재해 때문에 얘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곳에 핵 폐기물 보관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온칼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게 구조물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지그재그로 생겼죠? 지상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5km에 달하는 터널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서부터 폐기물의 저장소가 위치를 하고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폐기물을 쌓아서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크게 만들고 있어요. 참 노력이 가상하다 이러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핵 폐기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핵 폐기물을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야지. 지층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해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다 핵 폐기물이 저장이 되면 바로 이 입구를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로 다 넣어서 봉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온칼로 지역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가장 과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큰 문제점 하나가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안정적인 지층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뭐 폐기물 안전하게 날라가지고 거기다가 다 쌓아 놓으면 뭐 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곳에는 수만 량에 달하는 핵 폐기물이 저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있어야 이게 이제 위험성이 적어진다고요? 10만 년이에요. 10만 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걸 너무나 오랫동안 여기다 봉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 그러면 여러분 500년 전에 우리가 조선왕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글이 내려져 오고 있지만 그런데 하물며 10,000년만 지나도 우리는 그 전 세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그쵸? 하물며 근데 10만 년이 지났어. 그런데 그때 10만 년이 지나기 전에 어떤 인류가 지금의 인류가 이 땅속 깊은 곳에다가 파놓고 동굴을 파고 방사능 물질을 보관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옛날 10만 년 전에 사람들이 이걸 왜 해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거를 우리가 혹시 종교적으로 이걸 건축물을 해놓은 걸까? 아니면 혹시 저렇게 콘크리트를 막아놓은 게 보물과 보석들을 저 안에 넣는 게 아닐까? 하고 도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생각나시죠? 일종의 피라미드 같은 거예요. 피라미드도 이렇게 피라미드 거대한 건물을 그때 당시에는 거대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가장 당시 중요한 왕들의 무덤들을 놔놨잖아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보석이 있을 거 하고 사실 보석이 있었고 그걸 다 파냈잖아요. 도구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물론 인류는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줘야 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고 또한 10만 년 후에 인류의 문명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 자연재해로 지구가 뒤집힐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의 문명보다 퇴보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전제도 있어요. 인류가 없어. 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우주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점령했어. 그런 여러 가지 가정하에 충분히 어쨌든 10만 년 후에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생각, 여기는 방사능 물질이 우리가 밑에서부터 저장해놨으니까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 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누나? 간단하게 그냥 가지 말라고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라미드엔 들어가지 말라고 안 써있었니? 야, 왕의 무덤에 누가 들어가기를 원했겠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겠지. 근데 들어갔어. 또는 들어가지 말라는 고대 문명의 이집트 글자를 우리가 다 이해했니? 만약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영어를 거기다 갖다 썼다 해쳐.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10만 년 후에 사람들이 이거 고대어잖아.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한 3년 동안 막 암호를 해독해. 그렇다고 있으면 우리가 또 생각한 상황 이외의 것들이 많아서 정말 예측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다. 막 이렇게 노란색으로요. 막 방사성 표시도 막 해놓고요. 막 이렇게요. 막 여기 지금 방사능 퍼지면 해골바가지 죽어 도망가. 이런 표시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피라미드 앞에 왜 반사자 또는 뭐 반 이렇게 맹수, 반 사람인 그 이렇게 상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무서워요?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의미가 굉장히 위험이 있고 무섭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조그만한 동상들도 막 그 앞에 되게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막 여러 가지들도 나오고. 여러분 그 모양이 막 무서워서 막 너무 무서워. 막 몸 무서워요? 그냥 고대 유물 스핑크스죠. 안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이 해골 바가지가 그때 당시에는 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사선의 마크가 하늘의 태양신이야. 여기 이 해골 마크는 땅의 신이야. 그리고 뭔가 그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면 새로운 인류가 뻥 하고 나온다는 그림으로 그들이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에겐 너무나 뻔한 건데. 그래서 또 그것들을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이 그 안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요. 참 재밌지 않아요? 물론 이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2100년이 지나야 완공이 될 텐데요. 그러면 사실 뭐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뭐 나 때의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알아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뭐 또 10만 년 후에 뭐 인류 있을 수도 있고 없어 내랑 알 바 아니잖아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요. 저는 오늘 이번 이 온칼로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핵발전, 원자력 발전소, 뭐 핵무기에는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진중하게 그 문제들,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또는 앞으로 그 폐기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피해를 줄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폐기물 보관소 84년이나 앞으로 남았고 10만 년 후에나 피해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저에겐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기회였기를 바랍니다.